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선생님이랑 160페이지 중앙정치제도에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해요. 우리는 먼저 조선의 중앙정치기구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10가지를 살펴보면서 이 기구는 이러한 역할이었구나를 같이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도와주는 목소리 기부해준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일반의 김땡아 친구인데요. 우리 친구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서 귀 열고 눈으로는 교과서 160페이지 본문을 보면서 지금 우리 화면에 있는 이 빈칸들에 어떤 말이 들어갈지 요거 학습지 27페이지인 거 알죠? 같이 찾아보도록 합시다. 조선의 중앙정치제도는 재상들이 모여 정책을 의논하는 의정부와 이를 집행하는 육조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그리고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막기 위하여 언론기관인 삼사를 두었다. 삼사는 관리의 비행을 감시하는 사헌부, 왕이 올바른 정치를 하도록 관쟁하는 사관원, 왕의 정책에 대한 자문과 경연을 담당한 홍문관으로 구성되었다. 경연은 신하가 왕에게 역사와 유교 경전을 강의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왕과 신하들은 학문과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승정원은 국왕의 명령을 발표하고 상소문을 처리하는 등 왕의 비서 역할을 하였고 나라의 큰 죄인을 다스리는 의금부와 함께 왕권을 뒷받침하였다. 이 밖에도 역사 편찬을 담당한 춘추관, 한양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한 한성부, 유학교육을 담당한 성균관이 있었다. 네, 굉장히 똑 부러지는 목소리였죠.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하나하나 빈칸을 채워가 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죠. 재상, 즉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들이 모여서 정책을 의논한 곳입니다. 바로 국가의 모든 최고 정책을 결정했던 기관인 거죠. 어디겠어요? 네, 바로 의정부이죠. 그렇다면 의정부에서 막 논의를 했어요. 그럼 이것을 집행, 즉 수행하는 곳은 어디겠어요? 오른쪽 표를 힌트로 삼아 보면 의정부 밑에 그렇죠. 6조죠. 친구들 그러면 6조 옆에 있는 6개의 기구를 한번 보죠. 여기 있는 2조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배치하는 곳을 담당을 해요. 그걸 인사권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호조에서는 세금과 관련된 업무를 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예조는 국가의 여러 가지 행사가 있겠죠. 그리고 외교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요. 병조는 느낌이 딱 오지. 병사할 때 병, 그러니까 군사 관련 업무를 보겠구나라는 걸 추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형조에서도 느낌이 오죠. 형벌 오는 것처럼 법률, 사법 이런 기관을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공조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건축물을 뭘 짓거나 아니면 물이 넘쳤어.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되거나 이렇게 토목공사와 관련된 일들을 공조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는 언론기관으로 3사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3사 중에서 관리의 비행, 그리고 이런 거를 감시했던 곳 어디예요? 네, 바로 사헌부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언론기관 중에서 왕이 올바른 정치를 하도록 간쟁하는 곳이라고 묻고 있어요. 간쟁은 뭐냐면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바로 잡는 거예요. 즉, 간언하다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간곡히 부탁하는 거에서 간자로 연결하면 좀 쉽겠죠? 그럼 어디겠어요? 네, 사간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기관의 마지막이죠. 정책에 대한 자문을 왕에게 해주고요. 또 경연을 담당하는 곳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 친구들 자문은 뭐냐면 이게 물을 자에다 물을 문자거든요. 그래서 왕이 어떤 의견들,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히 알고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이 역할을 담당해주고 경연, 우리 세종대왕 때는 집현전에서 담당했지만 세조 때 그 기능이 없어졌다가 성종 때 지난 시간 뭘 설치해서? 그렇지. 여기 있는 홍문관을 설치하면서 회복했다라는 거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 6번째입니다. 국왕의 명령을 발표하고요. 상소문을 처리하는 등 왕의 비서 역할을 한 곳을 묻고 있어요. 바로 어디? 네, 중추원이 되겠습니다. 중추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선 후기 끝으로 가게 되면 대한제국이라는 시기가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도 있는데 그때에도 중추원은 등장합니다. 구별해서 알아두면 좋겠죠. 그 다음 나라의 큰 죄인을 다스리는 곳이었대요. 여기 어딜까? 바로 의금부인데요. 큰 죄인이야. 즉 반역, 역모 같은 것을 하거나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죄인들을 다스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가끔 사극을 보면 의금부로 송치하라, 뭐 의금부로 데려가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사극 볼 때 한번 귀를 열어보는 거 좋겠죠? 그 다음입니다. 한양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한 곳이 어딘지 묻고 있어요. 여기에서 한양은 지금 조선의 수도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으로 얘기를 한다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죠. 그래서 서울의 행정이랑 치안을 어디서 담당해요? 그치, 서울특별시 시청에서 담당하죠. 그것과 비슷하게 이 당시 조선에서는 바로 어디서? 한성부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역사 편찬을 담당했던 곳은 춘추관이었고 유학교육을 담당한 최고 교육기관은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이죠. 첫 시간에 우리 지도로 보면서 경복궁 중심으로 친구들 찾아봤었죠. 바로 맞아요. 성균관이었습니다. 잘했어요. 여기서 잠깐 160쪽 하단에 있는 탐구 우리 퀴즈 타임으로 지나가 봅시다. 우리 친구들 조선의 언론기관인 3사는 무엇이라고 했죠? 사사. 그렇지.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 3사, 이 언론기관 중에서 그림 자료를 보세요. 설명되어져 있는 것은 어떤 기구를 얘기를 하는지 우리 같이 찾아보도록 해요. 첫 번째 사진입니다. 왕 앞에 신하가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네요. 이들은 임금에게 바른 말을 하고 정치의 잘잘못을 따져 지적하는 일을 맡았다. 누구? 어디? 그렇지. 왕에게 지금 잘잘못을 따지고 있잖아요. 정치의 잘잘못, 임금에게 바른 말 해서 지적하는 일 뭐겠어요? 그치. 바로 사간원이 되겠죠. 그 다음 봅시다. 이들은 모든 관리를 감찰하며 신하가 법을 어기며 왕에게 상소하여 잘못을 논한다 라고 돼 있네요. 여기서 핵심은 관리를 감찰하고 신하가 법을 어길 때 왕에게 일러 바치는 거야. 여기 어디겠어요? 그치, 사헌부가 되겠죠. 이렇게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같은 이러한 언론기관을 설치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왕과 관리가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언론기관인 3사에서 담당했습니다. 이번에는 161페이지 지방행정제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지도를 보면서 고려와 비교를 해보면서 이해를 할 거예요. 자, 먼저 여기 행정구역의 구분과 수령 파견 그리고 특수행정구역 여기 이 세 가지는 우리 친구들이 첫 번째 문단을 보면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고려 같은 경우에는 행정구역을 5도와 양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따 지도 볼게요. 그리고 조선시대 굵은 글씨 보세요. 현재와도 똑같아요. 몇 개의 도로 구분했다? 네, 8개의 도로 구분을 하고요. 도 밑에 다시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쪼개야겠죠. 그래서 부, 목, 군 또는 현을 두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밑에 무순동 있죠. 그럼 지도를 보죠. 고려시대 우리 조금 전에 확인한 것처럼 고려시대에는
오도와 양계라고 했죠. 여기 5개의 도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양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별도예요. 왕이 있는 경기 지역인 거죠. 자, 조선시대에는 영토도 넓어졌고요. 그리고 우리 현재의 명칭과 같습니다. 8개의 도, 평안도, 황해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함경도 이렇게 8개의 도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이 지도를 한번 봐보세요. 요거 유심히 봐야겠지. 왜냐하면 우리 교과서에는 없으니까. 자, 이 지도를 보면 우리 국경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시기별로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신라 말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고려 때의 영역이죠. 그리고 여기 고려 공민왕 시기입니다. 아까 여기가 고려 초였다면 고려 말 공민왕 시기인 거죠. 그러면 여기 빗금친 부분, 이 부분은 조선 어느 왕 때 어떤 사람들의 업적으로 획득된 영토일까요? 땡똥 땡똥 땡똥. 지난 시간에 함께 했습니다. 힌트 줄게. 여기를 유심히 봐야겠지. 힌트 하나 더. 사군, 육진. 기억났죠? 그래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외교 관계에서 세종 때에 여진에 대한 강경책으로 이쪽 지역을 확보하는 모습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었죠. 사군과 관련된 인물, 육진과 관련된 인물 누가 있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센스 너희들이 발휘를 해야겠지.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특수행정구역을 보면 고려시대에는 향부곡 소가 있었지만 조선시대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이런 특수행정구역을 군현으로 승격시켰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수령을 곳곳에 파견을 하게 되는데요. 어디에다 파견을 하게 되냐면 군현에다 파견을 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선생님 수령이 뭐예요 하는데 다 알고 있어. 우리 이 말은 굉장히 흔하죠. 사또. 알겠지? 사또가 바로 수령이에요. 수령이 각 군현에 파견됐는데 고려시대에는 일부 지역에만 파견이 돼요.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모든 군현에 파견이 되죠. 즉 국가가 곳곳 속속속속 다 파악을 할 수 있게끔 그만큼 권한이 많이 강해졌구나, 시스템이 많이 좋아졌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향리의 지위 부분을 확인해 보죠. 우리 여기서 잠깐 봐봐. 지금 수령이 파견이 됐지. 그런데 얘들아, 수령이 그 지역에 대해서 여러 업무를 볼 텐데 그 사람이 항상 잘하지만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치? 실수하거나 비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그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팔도에다가 관찰사를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령들을 감시하도록 하죠. 그리고 수령이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령을 보호자하는 역할을 바로 향리들이 하게 되는데요. 고려시대에는 향리가 곧 지방 세력가였기 때문에 지위가 매우 높아요. 하지만 조선시대로 올수록 그러한 향리들의 지위는 수령을 다만 보좌하기만 하는 그런 지위로 낮아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행정을 담당하고 뭐 사법적인 역할도 다 담당하는 것은 이 수령과 향리가 하게 될 텐데 그들이 실수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각 지역에 양반들이 있겠죠. 이런 각 지역의 양반들이 수령에게서는 그들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해주고 때로는 향리를 감시하기도 하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운영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유향소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친구들 162페이지 보세요. 교육과 관리 등용제도를 볼 텐데요. 여기도 고려와 비교할 거예요. 먼저 조선의 유학교육기관을 봅시다. 초등교육기관에 해당해요. 우리의 초등. 여기 뭐냐면 하늘, 전, 따지 같은 거 배우는 서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등교육 기관을 졸업하게 되면 중등교육 기관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중앙지방에는 사부학당이 있고요. 각 지방에는 향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유학 경전을 많이 배우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더 높은 학교를 가고 싶다면 최고 교육기관으로 성균관에 진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조선시대에는 관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두 번째 문단에 나오죠. 바로 과거, 음서, 천거 제도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미 알고 있어. 그치? 과거 같은 경우에는 내 능력으로 시험 보는 거고요. 음서는 내가 특정 신분이기 때문에 과거 시험 없이도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천거는 과연 뭘까요? 천거는 뭐냐면 추천을 받아서 관리가 되는 경우를 바로 천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여기 있는 표를 한번 봐보세요. 자,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문관이 되려면, 무관이 되려면, 기술관이 되려면 봐야 되는 과가 다 다르겠죠. 내가 만약에 문관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 과정은 이렇습니다. 속과를 시험을 봐요. 속과는 생원과와 진사과가 있는데 여기 이 생원과 진사과에 합격을 하게 되면 성균관에도 입학을 할 수 있고요. 대과를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과를 통해서 이제 대과가 즉 문과거든요. 그래서 관직에 진출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는 무관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무과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기술관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잡과를 보면 되는데요. 나는 통역에 관심 있습니다. 그럼 역과. 나는 법률 이쪽과 관련이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럼 율과. 나는 의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의과. 나는 천문학에 대해서 이런 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럼 음양과를 시험을 보게 된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보세요. 고려시대에는 시행되지 않았다가 생긴 과거의 과가 있습니다. 두둥두둥두둥 무슨 과? 그렇지. 바로 무과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 이제 학습지 빈칸 한 번 더 확인하고 교과서 꼼꼼히 읽어보는 복습으로 내 것 만들기 해야겠죠? 약속이야. 그러한 너희들을 선생님이 열렬히 응원합니다. 역사는 어떻다? 쉽다.